네, 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오늘 아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실 귀하신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님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그 세무대 졸업하셨고 지금 박사학위 하셨고요. 국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연구원도 하시고 중부 4군의 정봉구 국회의원 그 보좌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학을 양성하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 아주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신데요. 지역 발전에 오늘 어떤 좋은 말씀을 주실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그 한국공학대 어디 있는 학교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경기도 시흥에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산업부에서 원래 만든 학교였는데, 네. 예, 그 산학연을 통해서 그 기술을 중심으로 그 인재를 육성하려고 만든 학교고요. 예, 수도권에서 취업률 1위. 취업률 1위. 네, 그렇습니다. 깨알 같은 훌륭한 자랑. 학교입니다. 예, 네. 예, 예. 학교 규모가 아주 큰가 봐요. 예, 그러니까 서강대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 이제 7,000명 재학생. 7,000명. 예, 예. 그런데 취업을 잘하는 거 보니까 교수님들이 잘 이끌어 아, 주시나 교수님들이 보죠? 훌륭하셔서요. 예. 그 교수님 뭐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재정학, 정책학 음. 이런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신승근 교수님은 이제 그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면서 저랑도 아주 인연이 깊고 저뿐만 아니고 충청북도와도 아주 인연이 깊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충청북도 사랑합니다. 무슨 뭐 직책도 맡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렇죠. 저 충청북도에서 그 충청북도의 국회 연락소장을 맡았었죠. 국회 연락소장. 예, 예, 예. 그러셨구나. 네.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그 이제 오늘 이제 교수님을 모신 게 교수님께서 지금 책을 지으셨어요.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이거 느낌 오시죠? 교과서는 다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두껍습니다. 이거를 지금 지으셔서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가 법제화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각 지역에서 지금 앞다투어서 그 자기 고향 그 수령 인사들에게 이렇게 많이 이제 그 기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지 이걸 이 책에 다 담으셨다고 해서 그 내용을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교수님, 이제 일단 이 책의 주요 내용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작년 이제 9월 28일 날 네.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헌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의결이 됐고요. 실시는 이제 올해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네. 준비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일본에서 먼저 도입된 제도고요. 네. 일본에서 한 지금 15년 정도 실시되고 있고, 제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와 인연을 맺은 거는 2015년에 네. 그 일본에서 고향납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제도를 고향납세. 납세. 네, 납세한다는 거. 납세 제도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5년에 실적이 한 5배 올라요. 좀 전에 한 3천억에서 1조 5천억이 정도로 그래요? 예. 이제 급속도로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세액공제 범위를 2배로 늘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간편하게 납세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만들어서 실적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인지를 한 거죠. 이게 좀 되겠다 이제 이 제도가.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네. 2016년부터 네.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우리 민주당의 사무총장 하셨던 김영진 의원님 네. 께서 그 좀 공약 행안위 쪽 공약 같은 게 좀 있으면 좀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 논문을 드렸어요. 오. 예, 예. 그래서 논문 제목이 이제 고향사랑 조세 제도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향 납세였잖아요, 일본 네, 제도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제도는 어떤 건지 일본 제도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일본의 제도는 그 주민세를 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도 됩니다. 아무 지금 지역에 내도 만약에 돼요. 지금 일본에 도쿄에 살고 있다. 네. 고향은 딴 데인데. 그렇죠. 뭐 그러면- 고향은 뭐 나고야다. 그럼 나고야에 주민세를 낼 수 있어요. 내면 도쿄에도 내고 나고에도 내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인데 네. 다만 자기가 살고 있는 데 내면 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예 못 내게 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치단체장이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없애겠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일본도 자기 지역에는 안 내겠죠.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공제를 자기가 받는 범위 내에서만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이제 그 주민세 규모가 큽니다. 일본 사람들은 소득세를 2번 낸다고 그래요. 1년에. 그래서 한 보통 소득세 7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많이 예, 내요? 예, 우리 한 10% 내잖아요. 네. 일본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어. 그 주민세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쿄에 낼 세금을 나고야 내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도쿄도 내고 두 군데 내는 거 아니고 선택해서 한 군데 뭐 5군데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나눠서. 나누어서 네, 만약 내가 뭐 100엔이다 그러면 그걸 나눠서 예, 그렇죠. 어. 20엔씩 나눠서 낼 수도 있는데, 예.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주민세 규모가 크다는 거. 그래서 지방세를 내가 내고 싶은 지역에 내고 내가 살고 있는 데서는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군요. 그게 납세 제도인 거죠. 아.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기부하는 그런 성격도 있죠. 네. 내가 납부하고 싶은 곳에 납부한다는 거 있으니까 자발적인 그렇죠. 기부가 예, 있죠. 예.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연구해 봤더니. 아. 왜냐하면 주민세 규모가 작으니까.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일단 기부 형태로 가야겠다. 주민세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리고 국가 재정에 비해 지방 재정이 약한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방자치제도 이제 뭐 6월 1일 선거도 하는데 지방자치제도라는 자체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재원 조달은 안 되고 뭐 매칭 중앙의 예산을 매칭하는 정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서 쓸 돈이 얼마 없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재정을 지방 재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제가 물론 저 앞에도 이렇게 그 고향 납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근데 제가 제안한 건 그거였습니다. 그 정치자금 공제가 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뭐 10만 원까지는 그렇죠. 다 돌려주고 그 저는 이제 이상은 100만 원을 제안했어요. 아하. 100만 원까지는 다 돌려주자. 왜냐하면 어차피 어디로 가는 돈이 아니니까. 네. 국가에서 지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 좀 100만 원 정도까지는 좀 해줘야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국회에 논의되면서 10만 원으로 됐고요. 네. 그래서 고향 사랑이란 말 제가 만들었죠. 왜냐하면 기부제로 하려다 보니까 이름을 고향 사랑이 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고향 사랑 주세제도라고 한 게 이제 그대로 고향 사랑 기부제도라고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 네. 점점 재밌어요. 더. 네. 그러면 고향 사랑 기부제는 네.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 이제 두 가지 제도를 묶어놨다고 저는 설명해요. 네, 이제 네.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려고. 첫째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치자금, 네. 송금산입 특례라고 합니다. 우리 세법 용어로는. 그러니까 내 10만 원까지 내면 10만 원 다 돌려받고 네.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만큼 공제를 받아요. 네. 네. 소득세 15%, 지방세 1.5%, 16.5%만큼 돌려받는 제도인데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장애에 통과돼서 정치자금, 송금산입 특례와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송금산입 특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는 10만 원까지 되면 다 돌려줘요. 10만 원까지 돌려받고. 그렇죠. 그 이상 넘으면 내면 16.5%만 돌려주고. 16.5%를 돌려주고. 그렇죠. 오. 이제 그 한 제도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지역상 상품권 생각하시면 돼요. 9만 원 내면 10만 원 쓸 수 있죠. 예, 뭐 10% 보통. 더 주니까. 그죠? 10%더 주죠. 이거는 10만 원 내면 13만 원까지 쓸 수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 뭐 보훈에 대추가 유명하죠. 네. 제가 대추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보훈에 10만 원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해요. 그럼 저는 연말정산하면서 10만 원을 다 돌려받고 돌려받고 네, 돌려받고 제가 기부를 하면 보훈에서 대출을 30% 이내에서 그러니까 3만 원이죠. 근데 자치단체간 경쟁이 붙기 때문에 3만 원 다 줄 겁니다. 아마 30% 이내니까. 3만 원짜리 대출을 예쁘게 포장해서 보훈 대출 그걸 집으로 보내줘요. 그 10만 원을 보훈에 내면 그렇죠. 10만 원은 현금으로 돌려받고 다시 그렇죠.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네, 네. 연말정산으로. 3만 원은 선물이 오고. 그렇죠. 이거 괜찮은데요? 그 10만 원 내면 13만 원이 오니까. 네. 그래서 제 책 제목 보면 밑에 그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글쎄.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HDP 레볼루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써 있는데 이게 네, 무슨 뜻이에요? 혁명적이라는 얘기죠. HDP 레볼루션. 네, HDP가 고향사랑 기부제도고요. 그게 레볼루션이라는 게 혁명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안쪽 페이지를 열어보면 그 설명을 써놨어요. 근데 네. 레볼루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제도라는 거죠. 홈타운 도네이션 프로그램 HDP의 레볼루션 혁명이다. 그렇죠. 혁명적인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이런 제도는 없었고 지금까지도 이런 제도 없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는 제도는 없죠. 이야. 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세금을 내가 납세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보기엔 누구나
기부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돈을 버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세금처럼 내는 건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죠? 기부를 하면 예, 네, 그렇죠. 하고 싶은 사람만. 내가 대신 의사하는 자기가 거예요. 원하는 지역으로. 그렇죠. 그럼 뭐 내가 청주가 고향인데 뭐 저기 예를 들어 전주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상관은 네, 없고 네, 네. 다시는 이제 그 고향을 사랑한다. 네, 네. 이왕이면 내 고향으로 그렇죠. 해도 예, 이제 서로 좋겠다. 노력해야겠죠. 이제 자치단체에서 선생님 고향으로 내십시오라고 홍보나 이런 역할을 많이 해야겠죠. 그 자기 고향만 보내는 것줄 알았더니 그게 예, 아니네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책에서도 쓰셨지만 기부금 사용처의 개발, 지역 소상공업의 전국 사업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 선물을 30%가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선물만 보내지 말고 지역 특산품이나 그 산업 육성에도 어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핵심적인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제가 딱 설명드린 건 내가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3만 원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 아니면 지역에서 나는 원재료를 가지고 만든 물건 이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대추, 그런 게 영동 포도 이런 게 있죠. 네. 예. 줄 수 있는데 단순히 그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초기의 문제고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일본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그런 걸 합니다. 일본에서는 네. 대표적인 이제 사이트가 고향 초이스 이런 포털 고향 사이트인데 초이스. 예. 내가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기부하고 싶은 고향 지역을 딱 눌러요. 네. 그러면 그 특산 딱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지정한 답례품이 뜹니다. 보통 한 50개 정도 평균적으로 많게는 3,000개를 띄워놓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와. 일종의 온라인 쇼핑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요. 그리고 내가 기부금 얼마 할 건가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대출하고 하면 보은에 물론 온라인으로 팔기도 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출을 살 때는 사람들이 그 대출을 찾아가서 샀잖아요. 네. 선택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 가면 고향납세 포털 사이트에 가면 내가 전국적인 물건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역에 작은 업체들은 온라인 매출이 거의 없었잖아요. 할 수도 없었고. 그럼요. 예, 거의 그렇죠?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온라인 통신 판매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 이번에 그 진천 혁신도시에 그 네. 어디 외국인들이 왔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그렇죠, 주민들이 오니까 네. 그러니까 딘천 쇼핑몰에 돈줄이 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옆 동네 음성은 안 났어요. 왜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치단체가 그 군비 들여서 네네. 쇼핑몰 만들어서 위탁해서 팔고 가진 인센티브를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요거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더 좋겠네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제도가. 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터넷 쇼핑이 한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소득 있는 사람이 다 와서 그걸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따져보니까 근로소득세하고 사업소득세 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한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중에 저는 이제 1,000만 명이 10만 원 기부하면 1조거든요. 1조 원. 예.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1조 6천 원 추산했던데 이제 그게 그거예요. 세금을 낸 사람들이 1,600만 명이니까. 고향 사랑 네. 기부제에 참여할 사람이 1,000만 명은 될 거다. 네, 왜냐하면 10만 원씩 세금을 낼 거다. 환급을 받아야 되지 이익이 있잖아요. 세금 환급 안 받으면 내가 돈 내고 답례품은 받겠지만 그냥 돈을 내고 사는 거니까 네. 그럴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고향에 기부하고 싶은데 100만 원 내는 사람은 100만 원 내는 사람은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그대로 받고 예. 90만 원은 16.5% 공제 받고 예. 답례품은 30%, 아. 30만 원만큼 답례품을 받겠죠. 100만 원에 30만 원 받는 그렇죠, 거예요? 30%. 10만 원에 30만 원이 저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답례품은 30%입니다. 10만 원이니까 3만 원이었던 거고 100만 원이면 30만 원이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예정한 바로는 기부금이 500만 원까지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30%면 150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150만 원 너무 많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100만 원까지만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시행령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100만 원 내면 일단 30만 원어치가 그렇죠. 보고 예. 세액 10만 원 하고 네네. 뭐 40만 원 내고 네. 또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서는 16.5%만큼. 16.5%면 네. 그러면 한 뭐 절반 정도 그렇죠. 돌려받는 네, 거네 돌려받는 직접적으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1,000만 명이든 1,600만 명이든 그 홈페이지에 다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국적인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기부제가 시작된 단계니까 사람들이 아 내가 좋아하는 지역에 기부해야 되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 이런 답례품을 준비해야 되지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서 자리 잡으면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인지 여기 출판사가 교수님이 쓴 책의 출판사가 어디냐면 농민신문사입니다. 농민신문사 주인이 어딘지 아세요? 농협중앙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성희 중앙회장님이 그 축사, 발간사를 네. 발간사를 썼고, 그리고 또 보면 다른 분들 뭐 많이 있습니다. 그 한국농협은 중앙연합회장 이학구님도 썼고 추천사. 네. 그다음에 이승호 한국낭농유구협회장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장도 추천사를 썼고, 그다음에 한국수산업 경영인 중앙연합회장 김성호 회장도 추천사를 썼고, 다 농업 쪽에서 나오고 네. 농민신문사에서 이 책을 발간한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일본에서 보면 이 답례품의 한 70% 이상이 네. 그 지역 특산품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이 줄을 이루고 있고 이제 가공품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이제 농협 회원들을 상대로 많은 교육을 시켜서 네. 그러니까 일단 그 기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선택 그러니까, 받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런 개발을 이제 많이 하시려고 하겠죠. 아, 그 예, 저기 농협 청주시 지부 김시군 지부장님 이거 잘 아시겠지만 이 발등에 불 떨어졌네요. 이거 빨리 지역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오창농협 조합장님, 김영호 조합장님, 아 여기 관심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좀 약간 이제 혜택을 주는구나 했더니 혜택도 많고, 많죠. 예, 예. 또 지역 산업, 네네. 특히 이제 농업 같은 분야에서는 새로운 활로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1조 원이 생긴다고 하면 뭐 그 지역의 능력에 따라 어디는 많이 가고 그렇죠. 어디는 적게 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치단체가 200개 정도 나라고 치면 네. 서울은 아무래도 많이 안 갈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분들. 그러니까 200개 정도 치면 1조면 한 자치단체는 50억이에요. 음, 많이 받는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50억이 많이 받는데 300억, 500억도 이제 받는 데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지금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사실 자치단체장이 500억인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7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내년부터 시작돼서 그 연말쯤에 성적표가 나오면 그렇죠. 이제 각 자치단체장 이게 중에 자치단체장의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쫙 예. 전국 순위가 225개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쫙 나올 텐데. 그렇죠. 뭐 이제 방송국 PD 보면 아침에 시청률 딱 나오듯이 나오듯이 고향사랑 기부제 네. 이 당선하신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당선자분들 충북도의회, 충청북도 그 자치단체장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청주시에까지는 저희가 이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 이름으로 해서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책 네.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각 지역을 살려야 되는 그렇죠. 이 중요한 이제 네. 시점이네. 지금 딱이네, 그죠? 당선한 다음 그렇죠. 6개월 열심히 네. 준비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1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한 이제 5달 그냥 날라간 거죠. 그러니까 바싹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아,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조언을 네.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일본의 고향 납세를 보고 연구하시다 보니까 네. 우리 이제 전문가분들도 하는 얘기가 답례품에 중심을 두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답례품으로 얘기가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네. 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개발 네. 사업이다. 그냥 멀리 생각하시면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자금 조달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음. 우리도 만약에 청주 MBC다. 청주 MBC에 자금이 100억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 특정 언론사 얘기 되나요? MBC 예를 충북입니다. 듭니까? 이왕이면 괜찮아요? MBC 충북 아,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MBC 또 충북. CJB도 있고. 네. 네. 저기 질투하게 만들어야지. MBC 충북에서 100억이 들어오면 네. 우리가 이 1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방송을 바꿔볼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음. 우리 청주에 100억이 들어오면 청주를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생각하고 그 계획을 짜야 되는 거지. 100억 들어올 테니까 우리 30억 답례품 어떻게 준비할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이제 마중물이다. 그렇죠. 종합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50억, 100억을 해서 예. 시드머니를 해서. 근데 이게 그다음에 또 시드머니가 아닌 게 매년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예를 들어 평균 50억이면 네, 매년 계속 50억이 들어올 수 있죠. 그냥 네. 보훈군도 50억. 물론
편치 않겠습니까? 예, 평균으로 보면 네네. 보험금에 매년 50억씩만 들어와도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예, 작은 돈이 아니니까 보험은 아마 제가 보기에 1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대추라는 대추 특산품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보험 구조님 보험 대추 좋아하는 분 엄청 많잖아요. 그럼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군을 아니면 우리 시를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종합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아, 만들고 그 계획 안에서 네.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그러면 사용처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어디에 사용할 건가가 음. 나오겠죠. 네? 그래야만 그 기부금을 받는 그 원래 목적이 잘 되고 그럴 때 기부자들이 열심히 기부하겠죠. 아, 이 자치단체는 다르다. 아, 그냥 우리 내가 쏜 데서 굉장히 잘 돼서 그렇죠. 뭐 사업도 잘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고향도 발전하는 예, 것 같다. 예. 특히 내 고향이면 그렇죠. 제 고향 계산해서 계산군에 딱 했는데 아, 계산이 점점점 잘 된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예. 더 보내고 싶겠죠. 계산도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 맨날 저한테 자, 보내주셨던 좀 더 옥수수. 잘 나가지 마. 계산군 뭐뭐 옥수수 있죠? 더 한번- 많이 심으셔야 되겠는데. 네. 계산에 뭐 특산품 자랑 좀 절임 하시죠. 배추. 절임 배추. 아, 그렇죠. 고추. 고추, 맞네요. 근데 맨날 네. 축제하고 그러나 그것도 돈 네. 많이 써요. 아. 이거 기부제. 맞아, 고추 축제. 뭐 이런 거 하는 거 온라인으로 하면 그 제가 되는데. 이 농민신문사 네. 전무님하고 연락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괴산군 옛날 지부장님이셨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반가워가지고. 아, 우리 그러셨군요. 옛날 같이 뵀잖아요. 그렇죠. 고추 축제 할 때 가서 뵀는데 맞아요, 맞아요. 분이 네. 기억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눴었습니다. 예, 고추 축제. 네, 우리 저기 신승훈 교수님이 중부사관 그 보좌관 할 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부장님 덕분에 잘했죠, 뭐. 예, 예. 저기 한 번 더 정몽구 의원님이 됐으면 저 날개를 폈을 건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 네. 한 4년 빨라졌을 건데 네, 그렇죠. 예, 그런 예. 아쉬움은 있으나 어쨌든 네. 지금 딱 필요할 때 시작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예를 들어 충청북도 지사가 바뀌어요. 네, 청주시장도 그렇죠. 바뀌어요. 네, 네.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분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조언해 주신다면 뭐가 일단 있겠습니까? 충청북도하고 청주시는 수도권에 비해서 음. 이 그 재원이 굉장히 절실한 거거든요.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까 네. 말했지만 작은 금액도 아닐 뿐더러 지역의 개발을 매년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지역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일단 그 새로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구? 충청북도나 청주시 정도 되면 저는 이제 혁신금융이라고 제 명칭을 지었거든요. 혁신금융. 네, 이제 그 동안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쓰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곳을 먼저 정한 다음에 쓰는 거죠. 효과 있을 곳을 먼저 정한 다음에 사용처를 먼저 정해놓고 기부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예산 제도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하고 이제 묶어서 생각하는 게 SIB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소셜 임팩트 본드라는 건데 그러니까 성과가 나는 곳에 예산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나중에 또 이제 한번 불러주시면 SIB에 대해서 설명을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예, 서울시에서 지금 두 번째 사업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성과를 보는데 그게 아니라 민간이 투자하는 겁니다. 민간이 네.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이 성공을 할 때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을 민간에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일정 부분의 먼저 성과금이다. 쓰고 그렇죠. 잘하면 우리가 네. 책임져 준다. 예. 근데 그걸 왜 하냐면 기부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일단 그동안 그 불만이 뭐였냐면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른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고향사랑 기부자랑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그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기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나와요? 사용처를 내가 지정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지역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충청북도나 청주시나 종합개발 계획을 갖고 있어야만 사용처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치단체는 정말 제대로 하려는 거구나. 지역 발전을 위한 그렇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답례품이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사실은요. 이호탄 뭐 전주시는 이거 안 되는데 네. 청주는 별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청주의 이제 비전을 보여줘야 만약에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네. 별로 하고 싶지 않겠군요. 네네네. 오. 그래서 그런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종합개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뭐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 테이님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홍보도 해야 되고 네, 이런 아무도 홍보 안 하던데 지금까지? 까지 모르니까요. 진짜. 아. 이걸 이제 당선되면 그런 과제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네. 좀 열심히 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은 뭐 강원도, 전라북도, 뭐 충청북도도 열심히 하고요. 하는데 다들 이제 자치단체장이 당선되면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선거철이니까 지금 네네. 준비하고 있는 그렇죠. 계획을 네네. 짜고 있는 상태이군요. 네네네. 상당히 어쨌든 적정할 때 네네. 자치단체장도 바뀌어서 뭐 연임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명운을 걸고 해야 될 사업인 네네.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금, 그 다음에 소셜 임팩트 본드라는 성과 연계 보상 채권이라는 제도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제도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은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사회적 은행. 네, 네. 그러니까 금융이죠. 금융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네, 네, 네. 외부로 들어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이거 지금 2단계에서 하는 얘기인데 저희 이제 요 책 말고 두 번째 책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책에 나올 얘기인데 네, 나올 미리 얘기 한번 말씀드리면 좀, 예, 예. 그러니까 지역의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돈이 들어오고 아니면 아까 말한 SIB 같은 것도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삼성, 현대 같은 데가 기부를 하는 거죠. 네. 공익법인에서.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기부하던 데서 벗어나서 특정 목적에 이제 재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그 예를 들어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하면 답례품이 늘어나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총생산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생산이 늘어나면 고용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충북에 금융기관이 없는데요. 그렇죠. 지역의 금융기관을 사회적 은행을 도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충청권 은행 만들자 이거 하지 말고 제가 사회적 볼 때 은행 이거 같은 걸 도입해서 충청 네. 남도 대전시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충북도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사회적 은행? 은행 같은 걸 은행을 만들어서 만들 필요 있다. 이게 연계적으로 이 혁신금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금융을 연계해야만 거꾸로 이제 이런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 은행 금융도 성장하는 거고요. 금융이 성장하면 반대로 이제 기업도 성장할 수 있잖아요. 금융의 여력이 커지니까 외부로부터 기업도 들어오고. 네, 네. 그랬을 때 지역 소멸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는 일본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책에도 썼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정 문제도 있었지만 지역 소멸 문제. 지방 인구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지방의 인구가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지역에 일자리가 생겨야 되거든요. 특히 젊은 인구들이나 뭐 그 아이들이 출생이 높아지려면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아하. 일자리가 있으려면 창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사업이 기존의 사업이 확장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하면 뭐예요? 금융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금융이라는 주제로 우리 충북이나 청주가 관심을 갖고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 결국은 고향사랑 기부자를 하고 일본이 고향 납사를 하는 이유가 그 고향이 사라지지 않게 그렇죠. 그 그거 연결된 고향이 겁니다. 건강하게 예.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네. 위해서 시작된 거니 그거 관련된 뭐 은행 제도라든지 네. 뭐 사업이라든지 금융이 이런 필요하다는 것들이 거죠. 이제 계속 네. 추진돼야 되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상당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인구 이제 일본에서는 지역 소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관계 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관계 인구. 네, 우리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그게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창업하고 네.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고. 다 연계돼 있는 거죠. 들을수록 점점 네, 재밌죠? 재밌네요. 네. 일단 재미가 있어요.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원하시면. 근데 이분은 조만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재미있는 얘기를 그 도지사 후보이신 그 노영민 민주당 후보님, 그 다음에 국민의힘 김영호 후보님 꼭 좀 요거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청주시의 그 송재봉 후보님, 그 다음에 이범석 후보님, 그리고 다른 후보님들도 모두 후보님들께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관심 많이 가지시고 당장 내년에 시작한답니다. 이거 지금 제때 준비 안 하면 확 쳐지고 한 번 쳐지면 지금도? 제가 볼 때 네. 회복하기 어려울걸요? 지금도 늦었죠, 지금. 이제 5달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 청남농협의 안전조수업장님 빨리 준비를 그러니까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농협부터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그럼 같아요. 제가 저를 불러주시면 네. 뭐 충청북도든 청주시든 열심히 네.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죠? 네. 강연 언제든지 좀 하고. 불러주시면. 네. 그 연락처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네. 이게 지금 남일이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 50억이 올 게 뭐 잘대로 준비 못해서 10억, 그렇죠. 뭐 5억 네. 이렇게 하면은 자존감도 근데 떨어지고.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인 거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당장 이 수박 겉핥기라고 그러나요? 당장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면 문제 해결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려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아, 고민과 진정성이 있어야죠. 당장 특산품 몇 개 팔아 이렇게 준다고 그렇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고민과 진정성이 있어야만 특산품 매출도 엄청 늘어나겠죠. 기부를 많이 할 테니까. 그러니까 특산품을 잘 만들어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역의 비전을 잘 보여줘서 기부를 많이 받으면 특산품 매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이 후보님들을 선택할 때 유권자님들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유능하신 분이 돼야 이런 기획을 할 수 있고 이제 경쟁 시대에 돌입하는 겁니다. 정액산 진짜 본격적으로. 무한 경쟁이네. 그렇죠. 이거는 뭐 네. 충북 도내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전국이 그렇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치단체 사례를 많이 소개했어요. 제 책에 네, 특징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일본에 있는 책을 제가 다 봤거든요. 이 책 쓰려고. 일본에도 이런 책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책이 이렇게 일본은 보통 어떤 내용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설명할 뿐이지 저는 이제 전략별로 묶었어요. 일본의 한 10년 동안 우수 사례를 전략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지금 보니까 고향납세 기부금 현황 오사카 초. 오사카 초 그 동네 이름인가 봐요? 네, 그 구역. 네 그렇죠. 2020년에 49억엔. 네, 그럼 500억 원? 그렇죠, 그렇죠. 와, 그 정도 지금 왔답니다. 대단하네. 그리고 별도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이게 아, 다른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이나 그다음에 교부세는 매칭되거나 아니면 돈을 받아도 국가에 예속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 써라. 자율성이 없잖아요. 여기에만 써라. 여기에만 쓰라고 안 해도 네. 옛날 이재명 지사가 네. 주민세 인상할 때 반대해서 단식 농성했거든요. 광화문 가서. 예.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이재명 지사 혼자만 저 이재명 지사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 혼자만 주민세 인상 안 했어요. 5천 원에서 만 원으로. 네. 그랬더니 다른 제재 수단이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어떻게 했냐면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주면서 성남시만 안 준 겁니다. 어. 그래서 이재명 지사 단식 농성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대가 없는 돈이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모든 수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체 세원 그리고 이렇게 이 자체 우리가 기부 받을 수 있는 돈은 되게 소중한 거죠. 이거는 그럼 지금 간섭 받을 수 있는 이 돈이 아니에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에는 네. 그런 없죠. 정부의 간섭이 있을 간섭이라는 수가 거 없죠. 없어요? 네. 기부니까 기부자만. 기부자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자치단체 우수 사례 몇 군데가 있는데 네. 거기는 자치단체장이 나오면요 예. 우수석으로 나오는데 예. 경쟁 후보다 아무도 안 나와요. 아, 끝. 1등이니까. 그냥 워낙 인기가 있어서. 아니, 1등 지역에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한 1,700개 되거든요 자치단체가. 네. 그 중에 한 10%, 뭐 10%, 1% 이렇게 들면 무투표 당선입니다. 아, 나가서 경쟁해봤자? 안 들어와요. 저 경쟁을 안 합니다. 안 하는군요. 네, 어차피 안 되니까. 더 이상 잘할 수 없잖아요. 아, 그렇지. 자기 동네 살리고. 네, 여기 충북에서 한 3등 안에 되면 제가 보기에는 무투표 당선될 거예요 다음에 자치단체. 아, 그러면 저기 어디 뭐 민주당 눈치 보고 그럴 국민의 필요 없는 눈치 거죠. 보고 네, 뭐 어디 그럴 필요 없겠네. 그냥. 네. 진짜 그뭐 공천 문제가 있긴 한데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거죠. 지역을 발전시킨 사람이 당선될 수밖에 없죠. 공천을 주시든지 그렇죠. 마시든지 네.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지방 의원과 자치단체장 하실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많이 가지셔야 수밖에 없는 되겠는데요. 거죠. 네. 그리고 일단은 또 이렇게 그 예산, 돈과 관련된 문제니까 조금 더 활동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역을 살리자는 거니 그렇죠. 보호녹천영동 괴산 또 단양 뭐 이런 상당히 그 우울해하시잖아요. 뭐 초고령 사회 진입했느니 예. 인구가 계속 주네. 네. 뭐 그래서 공무원이 전화도 한대요. 근데 네. 후배에 들어봤더니 좀 옮겨주라. 그래서 그 자기 고향으로 이 주소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특히 단양이나 뭐 충주 이런 데는 사실 많이 내려옵니다. 서울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도시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기폭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도 괴산이나 이런 것도 이런 고향상 기분이 들어오면 단양이나 그 뭐 충주, 제천 이런 데처럼 기폭제가 돼서 그런 마을이 조성되고 거리가 조성되고 그러면서 활기를 그런데 띠겠죠. 쓰면 되니까 그 돈을.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년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시장도 그만두는데 얘기해서 뭐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민과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과 진정성이 있을 때 지역 발전이 되는 거고 그러려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제 책도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네, 아니 교과서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고 문의를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네. 제가 그 책에 제 이메일도 하나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저희 여기다 이메일
넣어드릴 테니까 예, 그걸로 그러시죠. 이메일로 예. 직접 문의하세요. 질문하시면, 네. 예, 답변해 그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를 이제 쓰신 한국공학대 신승곤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뜻깊은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해서 농민신문사가 조중동 다음 건절에서 톱10 안에 드는 신문사예요. 그렇죠. 부스가 발행 엄청나게 부스가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죠. 거기서 그 영향력 있는 신문사에서 발간했으니까 책도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렇게 돼서 고생을 지금 몇 년간 하셔서 이 결실을 맺었는데 네네. 딴 사람들 말고 충북 사람들에게 네네. 충북인들에게 네. 특별히 부탁하고 싶거나 네. 뭐 할까 팁을 주신다면 그런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테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늘 소셜미디어 테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에 남해리거나 아니면 수동적인 자세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제 그 일본에서 성공 사례인 고향 사랑 기부 제도가 그 한 예가 될 텐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충북이 충북 그 주민들의 인식이나 그 개인의 발전이 이루어진 만큼 그에 걸맞은 시스템이나 하드웨어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충북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꼭 읽으시고 고향사랑의 꿀팁을 이제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맛있는 점심 사드리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따 KTX 네. 또 타고 가셔야 됩니다. 예, 오늘, 예, 예. 오늘 수업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고맙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